예, 안녕하세요. 올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과 전문의 박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중학교 3학년 박산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여자중학교 3학년 김진소입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올치과에서 치과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치과에서 일이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8개 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교정과라는 분야에서 이제 전공을 했고 인턴 레지던트 수련 밟고 또 교정과로 석사, 박사 과정까지 거치고 해서 이제 제천에 와서 그 올치과에서 개원하게 됐고요.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은 뭐 환자들 치료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 치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치과 진료는 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특수적으로 이제 특수한 분야인 조금 더 교정을 더 보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는 원장이 둘인데 나머지 한 원장님이 이제 임플란트를 좀 전공으로 하셔갖고 제가 이제 유일하게 손 안 대는 게 이제 임플란트만 안 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교정의사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보편적으로 그냥 아는 게 단순하게 이제 이뻐지기 위해서 이제 교정 치료를 한다. 뭐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게 보통 교정 환자들 오시면 심미적인 목적으로 교정 치료하는 경우가 보통 한 80% 이상은 돼요. 8, 90% 이상은 되고 나머지 분들 중에는 정말 그 치과에서 이제 윗니 아랫니 교합이라고 하는데 맞추는 이 교합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께서 의사가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사고를 좀 많이 당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냥 아프기도 많이 했었어요. 아프기도 많이 해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대한 걱정 아니면 관심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뭐 열심히 했죠. 중고등학교 때 큰 사고가 한번 나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하다가 앞니가 이제 다 나갔어요. 네, 앞니가 한 4개 정도가 다 나갔었는데 이제 그때 앞니 나간 거를 그 자리에서 이제 뭐 갖고 가서 치과 가서 이제 다시 넣은 거죠. 네, 넣고서는 고정시키고 뭐 해서 제가 앞니뿌리가 좀 짧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치아에 대한 그런 것도 항상 갖고 있었고 또 고등학교 때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도 나서 또 앞니를 또 다쳤죠. 앞니가 순환시대를 겪어서 치아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많았던 것 같아요. 하고 그 와중에 저희 사촌 형이 이제 그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형이 이제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자기는 치과로 한번 전향해 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평범한 성적으로는 좀 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러면 자기가 클래스에서 아니면 정규에서 아마 등수 안에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 있는 기본적인 교과 과목들을 열심히 하셔서 거기서 이제 최대한 점수를 맞으시고 그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지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될 것 같아요. 하고 그 뭐 그냥 공부적인 내용 말고 저는 그냥 치과를 목표로 하면서도 좀 더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간접 경험. 그 간접 경험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이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칫솔질. 제 생각에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한 4번은 기본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치아 교정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아, 보통 치아 교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차 교정과 2차 교정이 있어요. 1차 교정은 보통 소아 교정이라고도 하고 1차 교정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위턱 아래턱 사람들 위턱 아래턱 뼈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과정이 1차 교정 치료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1차 교정 치료 시기에는 그 뭐 혼합치열기도 있고 유치열기 시기도 있어서 다 영구치가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럼 영구치가 다 나와야지만 걔네들을 이제 3차원적으로 배열해서 좋게 만드는 건데 다 나오기 전인데 이제 들어가는 교정 치료. 이게 그 위턱 아래턱 뼈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교정 치료예요. 그래서 이런 1차 교정 치료를 위해서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가철성 교정 장치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1차 교정 치료의 시기는 보통 만 6세에서 만 9세까지는 접근을 해야 돼요. 2차 교정 치료는 말 그대로 이제 다 영구치가 모두 이제 다 나오고 영구치가 다 맹출을 하고 나서 치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이거를 치아 각각의 뭐 회전된 거나 뭐 툭 튀어나왔거나 뭐 이렇게 높낮이가 틀리다거나 뭐 이런 치아들을 3차원적으로 이제 배열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인 교정, 뭐 2차 교정, 뭐 이런 식으로 말씀.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요? 사람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치과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에 대한 건강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작은 평범함 속에서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행복하고 가족들이랑 뭐 아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치과에는 8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교정을 선택하신 이유와 다른 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강내과, 치과 방사선과, 그다음에 제가 일하고 있는 교정과, 그다음에 소아과. 요새는 소아청소년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아청소년과. 그다음 구강외과, 그다음 치과 보존과, 그다음 치과 보철과, 치주과. 그렇게 해서 8개 과가 있고요.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는 8개 과를 다 인턴으로 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턴 때,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2주 돌았고, 그 다음에 다시 2주로 한 바퀴 돌고 나서 한 달씩 또 돌았어요. 한 달씩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에 시험을 쳐서, 교정과 레지던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정과를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제가 치과의사라면 모든 진료를 좀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다른 과를 전공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꼭 그것만 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치과를 6년 동안 졸업을 하면 그냥 나와서 개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을 저처럼 안 받고 그냥 바로 나와서 개원을 할 수 있어요. 치과의사 면허증만 따면. 그러니까 치과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봐요. 그럼 거기서 합격을 하면 그냥 바로 그냥 개원해서 환자들 진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교정과는 제가 생각하는 교정은 단기간 내에 끝나는 진료가 아니거든요. 가령 뭐 환자들이랑 2년, 3년, 길면은 뭐 4, 5년도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하는 1차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뭐 10년 이상도 같이 볼 수도 있고 그 긴 과정을 학부 때는 제대로 배울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교정과를 특별히 더 선택을 한 거는 교정도 이제 좀 잘할 수 있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교정과를 지원하게 됐어요.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일 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좀 많은 간접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진료가 확실하게 결정되기 전에 내 적성이 뭐가 맞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솔직하게. 환자 입냄새 때문에
괴로운 적도 있었죠. 근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커버가 되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강 관리가 너무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간혹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손이 안 좋아서 이게 행동이 자기가 이제 잘 안 돼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라고 저희 병원에 오신 거니까, 사고가 많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아 뿌리가 짧아요. 그래서 교정을 하고 싶었는데 뿌리가 짧아서 제가 일단 선뜻 이게 안 됐었는데, 지금 생각엔 뿌리가 짧아도 어렸을 때 그냥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치약 칫솔은 사실은 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특히 치약은 뭐 너무 굵은 입자를 가진 치약만 아니면 어르신분들 중에 소금, 굵은 소금 이용해서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모가 돼요. 그럼 치아들이 마모가 돼서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시리기도 하고. 치약에도 물론 마모제, 세마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세마제 알갱이들이 이제 작고 그러면 그거는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치약은 가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쓰는 편이고. 물론 치과 의사들 중에 치약도 이제 골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공부를 한 건 아니어서. 전동 칫솔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초음파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직접 안 되는 부분들을 기계적으로도 아니면 이제 초음파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제거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환자겠죠. 예, 제가 교정과 의사가 되면서 처음 본 환자. 일단 충치 검사는 제가 스케일링 저도 이제 받으니까 그냥 직원들한테 이제 해달라고 해서 저도 받으니까 하면서 뭐 써온 거 있나? 아니면 사진 보면 아니까 이제 사진도 저희들은 각자 이제 찍으니까 사진 찍고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검사하고, 저희는 이제 원장이 둘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아픈 데 있으면 서로 치료를 해주죠. 저희 동료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제 친구들 병원 가서 아니면 선배들 병원 가서 아니면 후배 병원 가서 이제 자기가 시간 빼서 이제 가서 치료를 받죠. 일단 뭐 예전에는 치과 안 가고도 잘들 뽑으셨으니까 주저주저 하지 말고 확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면 훨씬 아파요. 근데 스냅을 준다 그러죠. 스냅 줘서 확 빼거나 아니면 방금 그 행동으로 보여줬듯이 어딜 잡고 몸을 확 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이제 치과를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옛날 시대에는 맞지만, 요새는 그거 하다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뿌리가 이렇게 깊게 박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막 이제 엄마 아빠를 원망을 하죠.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사진 찍으면,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오니까 뽑아도 된다 안 된다는 엑스레이 보면서 이제 확인해 보고 되고, 물론 아예 이제 덜렁덜렁 되는 유치 같은 경우는 그냥 빼도 돼요. 다시 양치를 일단 칫솔질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칫솔질 하실 때 보통 치아에 묻어 있는 찌꺼기들이 이제 단단하게 되는 거를 이제 치석이라고 하고, 그 단단해지기 전에 이제 치태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치석이 되는데, 혀 뒤쪽에도 이제 좀 그런 음식물 잔사들이, 세균들이 이제 뭉쳐서 쌓이는, 혀에 묻기 때문에 혀설자를 써서 설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혀 뒤쪽 3분의 1 부분에 그런 것들이 좀 쌓여 있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입안이 건조하면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강 내에서 원인이 아닌데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화기관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치과가 아니라 내과 쪽에 가셔서 이제 좀 검진을 받아 보셔야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치료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교정과 의사잖아요. 치아를 배열하면 되는데 왜 저거를 이렇게 된 거를 깎아서 이쁘게 만들려고 내 치아를 손상시키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지만 사람들마다 목적이 있죠. 나는 교정하고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나는 빨리 이뻐져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는 뭐 라미네이트 같은 거를 해서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라미네이트를 주로 하시는 치과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탄산음료가 치아에 영향이 있는 거는 실험상으로 아마 증명이 됐을 거예요. 식습관 중에 이제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연면 충치가 많아요. 연면 충치가 많고, 그다음에 치아랑 잇몸이랑 이어진 그 부분에서 이제 충치들도 많고, 좀 약간 탈회된다 그러죠. 뭐 약간 이렇게 그렇게 썩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교정하러 오는 친구들 중에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 이제 물어보면 100이면 100 이제 탄산음료나 단 거나 그렇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제가 인턴 때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적인 TV나 드라마에서 봤을 때 인턴이 뭐 힘들다고 하는데 요새는 인권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해서 아마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나 뭐 저희 선배 때만 해도 일단 저부터도 인턴 때 새벽 4시에 잔 경우도 많고요. 그러고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이제 와서 의국 청소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고 몸이 되게 고되죠. 고되니까 그 고된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었던 건 동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기들. 같이 이제 일하고, 저만 뭐 힘들게 일한 건 아니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동기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북돋아 주면서 하나의 희망의 끈을 갖고 그때는 이제 죽어라고 했었죠. 일단은 한번 걸어봤으니까. 지금 생각에는 다른 거 하고 싶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독해는 굉장히 잘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TV 선전 광고 속에 보면, 외국 사람들 딱 오면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막 나오고, 그 스피킹 맥스라고, 거기서 광고 보면, 외국인이 딱 대화를 건네면, 어쩔 줄 몰라서 이제 뒤에서 물이 나오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황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그런 타입인데, 그냥 대학교 전공 영어는 그냥 단어만 어려울 뿐이지, 전공 단어만 들어갈 뿐이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로 충분히 해석이 돼요. 그것 때문에 영어 공부를 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들이죠. 그런 것들 알고 있어야죠. 저는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말하고 듣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루에 몇 문장이라도 이렇게 직접 써보면, 요새는 저희 때는 막 사전 찾아가면서 하거나 막 해야 되는데 요새는 구글도 있고 뭐 파파고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영작을 이렇게 하루에 몇 문장이라도 해보면. 과 얘기 들으면 치기료나 교정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 다른 과들도 이런 다양한 치료하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의사 쪽 관련돼서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흥미가 조금 있어서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짜 의사분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더 뭔가 흥미가 생겼고 조금 더 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보습학원 수학 강사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학생들 가리키고 간만에 학생들과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잘 콕 집어서 말해줬나 하는 의문은 약간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바지가 될 수 있었다면 되게 좋은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더 빨리 캐치해서 더 빨리 찾아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